뉴스를 틀면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했다. 반도체와 조선주가 폭등했다며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정작 밖으로 나가면 단골 국밥집은 폐업했고 마트 물가는 미쳤으며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한숨 소리만 가득합니다. 경제가 좋다는데 왜 나는 힘들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단군 일에 가장 기이한 디커플링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홍대에서 식당 장사를 해온 영희 사장님은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오중고로 2026년 현재 죽을 마십니다. 첫째, 내려가지 않는 임대료의 저주입니다. 상식적으로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가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2026년 한국 부동산은 기이합니다. 공실이 넘쳐나는데 임대료는 요지부동, 아니 오히려 오릅니다. 이유는 건물주도 빚쟁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건물주가 내야 할 대출 이자가 폭등했습니다. 건물주는 살기 위해 그 이자 비용을 영희 씨에게 전가합니다. 영희 씨 입장에서는 매출은 반토막인데 월세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열심히 김치찌개를 팔아서 건물주 은행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꼴이죠. 이것이 바로 자산 가격 거품이 실물 경제를 짓누르는 임대료의 역설입니다. 네, 둘째, 생계형 창업의 비극입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니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합니다. 자, 회사에서 밀려난 김 부장, 이 과장님들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기술 없고 자본 적어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결국 치킨집, 카페, 그리고 영희네 옆에 철수네 밥집을 차립니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제 식당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서로 가격을 깎고 배달비를 지원하며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합니다. 자, 결국 그 영희도 철수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치킨 게임을 하다가 플랫폼 수수료와 월세만 내고 공멸하는 구조. 이것이 2026년 내수시장의 민낯입니다. 셋째, 살인적인 고물가.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식용유, 밀가루, 배추 등 재료값이 3년 전보다 50% 올랐습니다. 예전엔 10,000원짜리 팔면은 3,000원 남았는데 이젠 1,000원 남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릴 수 있냐? 못 올립니다. 옆집 철수네가 가격을 내리니까요.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영희 씨는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영혼까지 터는 고금리. 영희 씨, 코로나 때 버티려고 인테리어 바꾼다고 대출 받았죠? 2026년 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남은 푼돈마저 은행이 이자로 다 가져갑니다. 내 동업자는 은행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더 무서운 건 손님들도 대출 이자 갚느라 지갑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다섯째, 사람이 없는 구인난, 돈을 준다 해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2026년 젊은 친구들은 힘든 식당 서빙 안 합니다. 다들 편한 배달을 하거나 플랫폼 노동을 하죠. 자, 최저시급은 올랐지만 실제로는 웃돈을 줘야 겨우 사람을 구합니다. 알바님 모시기가 상전 모시기입니다. 결국 사람을 못 구한 영희 씨는 하루 14시간 주방에서 설거지를 직접 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지만 병원비만 더 나옵니다. 이 지옥도 속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영희 씨가 가맹점으로 있는 본사, 자, 영희푸드의 주가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식당 주인 영희는 오중고에 죽겠는데 기업 영희푸드는 왜 대박일까요? 이 기업은 영리하게도 죽어가는 내수시장을 손절했기 때문입니다. 자, 국내 매장은 더 이상 늘리지 않습니다. 대신 K컬처 유행을 타고 미국, 유럽, 동남아로 나갔습니다. 1,450원이라는 고환율은 이들에게 축복입니다. 해외에서 1달러만 벌어도 한국 돈 1,450원이 꽂히니까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내수는 망해가는데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 한국 내수는 인건비 비싸고 임대료 비싸고 물가 비싸서 끝났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수출은 대박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골목 식당 사장님 영희에게는 돈을 쓰지 않지만 글로벌 기업 영희푸드의 주식은 미친 듯이 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이 움직이는 주식시장과 노동이 움직이는 자영업의 완벽한 디커플링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팩트 폭행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안에서 원화로 돈 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수시장은 이미 소비 여력이 고갈됐습니다.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거나 국내 내수 기업에 다닌다면 당분간 월급이 오르거나 매출이 늘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고금리 이자 폭탄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 제발 철수가 되지 마십시오. 여기서 철수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주식시장 불장이니까 사람들 지갑 좀 열리겠지? 라며 뒤늦게 대출받아 치킨집 차리는 친구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의 온기는 여러분의 가게 앞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댐이 그 돈을 다 막고 있거든요.
기업이 보너스를 줘도 이 사람들은 그 돈으로 치킨을 사 먹는 게 아니라 밀린 빚을 갚습니다. 주식으로 돈 번 부자들이요? 그들은 동네 식당 안 갑니다. 명품 사고 하와이 갑니다. 낙수 효과는 없습니다. 지금 1억 대출받아 창업하면 매달 이자 내느라 말라 죽습니다. 차라리 그 돈 꽉 쥐고 웅크리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두 번째 솔루션. 부동산도 신분이 나뉩니다. 주식이 오른다고 집값이 다 오를까요? 천만에요. 이제 부동산은 달러를 버는 땅과 원화를 버는 땅으로 나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현대차, 방산기업 직원들이 모여 사는 판교, 동탄, 울산 일부 지역. 여기는 버팁니다. 거주민들의 연봉이 오르니까요. 하지만 자영업자가 주류인 구도심이나 지방상가, 여기는 지옥입니다. 임차인이 망해서 나가면 건물주도 같이 망하는 구조입니다. 냉정하게 내 등기부등본을 보십시오. 내 부동산은 수출 대기업의 밧줄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가라앉는 내수의 밧줄에 묶여 있습니까? 그 밧줄의 종류가 2026년 여러분 자산의 생사를 가를 겁니다. 방어만 해서는 결국 가난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예금 통장을 껴안고 이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의 현금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내수 시장이 힘들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돈이 가장 뜨겁게 도는 곳으로 자산을 옮겨야 합니다. 바로 활황인 주식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아니, 경제가 망해간다는데 주식을 한다고? 그거 도박 아니야?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지금 같은 2026년에 내수 시장에 내 전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야말로 승산 없는 도박입니다. 한국 내수 시장은 이미 구조적인 구멍이 뚫려 서서히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반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그 배를 탈출해 태평양을 누비는 최첨단 구명보트입니다. 배가 가라앉는데 선실이 안전하다며 버티는 게 안전일까요? 아니면 구명보트로 갈아타는 게 안전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인의 식당을 다시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영인의 식당 홀 서빙 알바를 한다고 칩시다. 아무리 열심히 접시를 닫고 친절하게 웃어도 자, 여러분의 시급은 12,000원에서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사장님도 남는 게 없으니까요. 이게 노동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희푸드의 주주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영희푸드의 냉동 김밥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팔리고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팔립니다. 여러분이 접시를 닦지 않아도 기업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달러를 벌어와 여러분 계좌에 꽂아줍니다. 노동자로 남지 마십시오. 주주가 되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열쇠는 포지션 변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타야 하냐고요? 첫째, 환율 1450원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타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내수는 죽지만 수출 기업에겐 축복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서 차 한 대 팔 때마다 예전엔 3천만 원 들어오던 게 지금은 4,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익이 50% 폭증하는 겁니다. 조선, 방산, K푸드, 반도체,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될수록 돈을 쓸어 담는 이 기업들의 주식을 사십시오. 내 지갑 속 오만 원권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내 주식 계좌의 평가액은 환율이 오르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완벽한 인플레이션 헤지입니다. 둘째, 불안하다면 아예 미국행 티켓을 끊으십시오. 한국 주식은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미국 주식, S&P 500이나 나스닥 ETF를 사십시오. 한국 내수가 힘들든 말든 자영업자가 폐업하든 말든 전 세계 1등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성장합니다. 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굳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한국 땅 안에만 가둬두십니까? 자, 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내 조국은 한국이지만 내 자산의 국적은 수익이 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2026년 참 잔인한 해입니다. 식당 안에서는 곡소리가 나는데 주식판에서는 환호성이 터집니다. 영희는 식당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다 말라가고 있고 철수는 영인의 회사의 주식을 사서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수 시장이 힘들다는 핑계로 투자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수가 힘들기에 우리는 더 필사적으로 성장하는 곳에 내 자산을 태워야 합니다.
경기는 엉망인데 주가는 왜 이래? 라고 욕만 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영원히 손님 없는 식당에 갇히게 될 겁니다. 문을 박차고 나오세요. 그리고 돈이 흐르는 곳, 저 밖에 넓은 바다로 나가는 기업의 주주가 되십시오. 그게 2026년 내 지갑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